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차가 9월 15일자로 삼성의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다시 업무, 삼성은 러시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즈베스차는 삼성과 가까운 소식통과 소매점 사람에게 들었다면서 삼성이 연말 전에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에 따르면 삼성의 기기 공급과 판매 재개는 10월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1년 전에는 30%였지만 8월에는 9%로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즈베스차는 또 회색 시장에서도 삼성의 복귀 가능성이 알려져 있지만 공식 배송이 재개될 수 있어 회색 시장에서 구입을 하려는 관심이 떨어졌다고도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삼성의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는 또 다른 지표는 삼성 웹사이트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4와 갤럭시 Z 플립 4의 상품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G는 러시아에서는 아주 잘 팔릴 네이밍입니다. 자 파베두, 자 미르 베스 나치즈마, 승리를 위하여, 나치즘 없는 평화를 위해서는 특수 군사작전의 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리서치 그룹의 분석가 엘다르 무르타지는 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즈베스차의 업무 재개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외적 압박으로 기기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되돌아올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페라.루의 편집장 예프게니 하리토노프는 삼성이 러시아에서 최종 철수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의 판매, 배송 재개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즈베스차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이용해 삼성의 복귀는 러시아 업무를 중단한 다른 메이커가 복귀하는데도 자극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기기는 영업 중단 이후 병행 수입 허용 목록에 포함돼 판매되기는 했지만 점유율은 눈에 띄게 떨어져 지난해 8월 33%에서 16%로 떨어졌습니다. 이 16% 가운데 절반은 병행 수입 물량이고 나머지는 2월 24일 이전의 재고 물량입니다. 모바일 리서치 분석가 엘다르 무르타지는 삼성이 시장에 복귀하면 중국 브랜드 샤오미, 테크노, 인피닉스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라.루 편집장 예프게니 하리토노프는 삼성이 저렴한 갤럭시 A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은 2만 루블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복귀하더라도 경쟁업체 할인 공세도 보태야 한다면서 점유율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 수익 선두주자는 1위가 애플, 2위가 샤오미입니다. 그러나 샤오미는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와 경쟁할 만한 플렉십 모델 11 울트라와 12S 울트라를 출시하지 않았고 리얼미도 아직은 더 높은 가격대 모델이 없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또 예프게니 하리토노프는 애플의 전반적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할 때 삼성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쉽게 강자의 위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텔레콤 데일리의 이사 데니스 쿠스코프도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으며 판매를 재개하기만 하면 이전 판매량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즈베스차가 보도한 것처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브랜드의 빈자리는 중국 메이커들이 주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한국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신의가 있는 믿을만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이집트 원전 건설에서 3조 원 규모의 하청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우리에게 우호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가입니다. 섣부른 우크라이나 동정론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유행 따라 멀쩡한 나라를 적대시하면 거짓골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마을 벨고로드의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해 주차된 자동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벨고로드의 주라블리옵카 마을이 직격탄을 맞아 민간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로 전환하자 국경 마을로 피난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적 퇴각을 단행하면서 점령지대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러시아군을 따라 피난을 가시니 반동 분자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판단입니다. 국경으로 피한 민간인들은 러시아군의 보호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리 마련된 쉘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단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는 키예프의 대공세를 피해 후방으로 물러나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후퇴한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고 러시아 RT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협조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처벌될 것이라는 것은 젤렌스키의 부적한 아레스토비치도 자기 입으로 공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협조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파견 나온 러시아인들 모두가 척결 대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친 교사와 유치원 선생도 모두 범죄자로 분류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인민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사형이나 징역형이 반동 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은 러시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키예프가 그렇게 할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런데도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체제 주민을 전봇대에 묶어놓고 공개 망신도 주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남자의 경우 바지를 벗긴 채 길거리에 묶어놓기도 합니다. 이는 중공의 홍위병조차 하지 않는 짓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 보좌관 포돌약도 친러 분자는 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최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예프의 부총리 이리나 베레슈크도 교사 몇 명이 이미 러시아어를 가르친 혐의로 체포됐으며 12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나토 용병들은 점령 지역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러시아 RT는 개탄했습니다. 하리코프의 러시아 관할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비탈리 간체프는 우크라이나에 다시 점령된 여러 마을에서 약탈과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서방 정보기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용병들이 쿠피안스크 일대를 돌아다니며 민간인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무법천지 상황은 독립언론인 토마스 로포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든 누구든 러시아 행정 시스템 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그런 자의적인 기준이라면 주민의 절반은 범법자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점령지 주민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어떤 피바람이 불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미친 법을 적용한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시민권을 얻은 이들도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권이고 뭐고 없는 비문명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인이며 돈바스 활동가인 크리스텔 린트도 최악의 비극이 피난 못 간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적인 피해 수청이 자행돼 부차 학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차 학살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저질러 놓고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덮어씌운 것으로 여러 인권운동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잔악 행위가 맞다면 진상을 조사해보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소위 국제사회가 거부하고 그냥 묻어버린 사안입니다. 크리스텔은 또 2014년 돈바스에서 있었던 학살이 재현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의 하리코프 반격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국 용병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키예프를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반격은 서구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 역시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를 도왔다면서 이 같은 협력은 미국과 정보기관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 예비역 대령도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나토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이지만 나토의 통신, 병참 지원과 함께 지휘도 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가담해 러시아군과 직접 교전했다면서 이는 그냥 대리전이라 규정지어도 무방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